안녕하세요. 컴퓨터 구조. 오늘 얘기는 웨하스에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이고, 뭐 갑자기 웬 웨하스? 숙제를 내줬죠. 뭐 하라고 숙제를 내줬더라? 어, 슈퍼 또는 뭐 많이 팔잖아. 뭐 슈퍼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 어디든 뭐 이렇게 과자 파는 곳에 가면 웨하스를 종류별로 많이 사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웨하스 봉지를 사 먹고 그 포장지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예쁘자란 말이 옆에 막 이렇게 뭐지 이렇게 접합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잘라내고 좀 예쁘게 뭐 어디를 잘라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 뭐 하는 그 봉지를 한번 미리 한번 보고 잘라서 붙여 놓으세요라는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먼저 그 교수님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 어떤 물건들을 보고 이 웨하스를 사 먹고 오늘 저녁에 실험 실습 일종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웨하스 사 먹어야 된다. 김선일 교수님이 컴퓨터 구조 수업 듣는데 이거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고 웨하스를 사다가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걸 먹어보라 했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위리 교수님이 이제 지난주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어떤 쪽 얘기를 했었냐면 CPU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정리를 할까 해요. 먼저요, 우리 어떤 거 하고 있었냐면, 자, 기억 한번 더듬어 볼게. 교수님 수업 중에 이런 거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구가 있는데 말이야,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표시까지는 다 알아먹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눌러지면 뭐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 언제 했던 거야? 꼬마 때 했던 거야. 여러분 진짜 꼬마 때. 교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요 꼬마 때 그랬지 뭐 이러면요 진짜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통 뭐 대학교 때 20대 초년생 때 뭐 그때 이제 꼬마 때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보통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꼬마 때 그러면 이제 진짜 꼬마 때 초등학생 때 뭐 이제 이런 때 가지고 놀았던 거잖아. 이런 것들이 건전지 개념 알고 스위치 연결해 전구 불 들어오고 막 다양하게 가지고 놀았던 거고 뭐 경험 있는 사람들은 뭐 꼬마 전구 이렇게 태워 먹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참 이것도 안타까워. 추억에 이제 그 추억을 끌어내서 여러분들 한번 인식하라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는 이게 비치가 돼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안타까워. 코로나 얘 때문에 그쵸?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자 다시 가볼게. 중요한 얘기. 자 이거 왜 해? 왜? 음. 이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뭘 알려주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네들의 어떤 구성, 그네들을 이런 전기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구성해야지만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확장되죠. 계속해서 뭐 꼬마 때는 뭐 정도 얘기하냐면 이때 이런 거 이제 암암리 알려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렬과 병렬 우리 인생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하고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야 돼. 이 간단한 얘기가 시리얼, 패러럴 하는 말이 계속 따라다녀요. 되게 이거를 보니까 컴퓨터 IT 전공하는 사람들 계속 따라 IT뿐만이겠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IT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벌써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이 개념을. 자,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죠.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제 뭐 전류가 어떻고 막 이제 어려워져. 전류가 어떻고 전압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나와? 자, 볼트, 암페어가 어떻고 오음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와.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점점 더 이것들이 계속 확장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따져. 컴퓨터는 전기전자학부에서 이거 따져. 뭐 몇 볼트, 전압이 얼마고 이거 막 중요하게 따져. 물론 우리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어떤 걸 만져보게 되느냐, 뭐 IoT 장비를 어떤 걸 만지게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개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한테 이게 뭐 얼마나 뭐 몇 볼트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IT 전공하는 이건 전기전자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죠.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우리는 어쩌면 구성 요소, 그다음에 그네 배치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 정도 알면 돼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도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수업 시간에 여기 이게 지금 몇 볼트가 흘러가고 이게 몇 볼트가 지나가니까 그다음 뭘 몇 볼트를 가야 되고 이거를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 근데 IT는 솔직히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고 저렇게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LED에 불 들어오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를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고 이게 타는 이유가 뭐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서 이런 거고 그런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숫자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좀 셌죠? 아니야 센 건 아닐 거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뭐 방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거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전원이야, 그렇지? 배터리 전원이고요. 지금 요거 뭐라고 했죠? 스위치요. 말 잘했어. 스위치요. 스위치인데 교수님 개념적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겠지? 맞아, 비트야. 이거 교수님 전부 비트라며. 비트. 요거 뭐야? 요것도 비트야. 그렇지? 0 아니면 1이잖아. 비트들이에요. 비트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구는 우리한테 뭔가 표현하지. 켜졌어, 꺼졌어 이렇게 표현하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출력이야, 출력.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뭐야? 스위치들은 입력이죠. 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스위치는 입력이니까 키보드요? 키보드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가 출력이니까 뭐 모니터? 전구가 조그맣게 바뀌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LCD 화면에 뭐 교수님 보고 있는 뭐 패드에 노트북에 나타난 거잖아. 그 전국에 여러 개가 박혀져 있는 거야. 수십만 개가 수천만 개가 박혀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글과 그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 그 작은 거 하나가 비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교수님 갑자기 무슨 얘기했어? 키보드 얘기하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했다. 자,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막 모여지면 연결되고 모여지면 그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 됩니다. 우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그래 어떻게 했을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전구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모니터에 들이박았더니 모니터라는 좋은 출력 장비가 됐어요. 전구들이 여러 개 모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은 이런 비트들의 연결이야.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거냐. 결국 이 스위치, 비트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스위치의 연결들을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야 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스위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뭘로 처음에 만들었을 거야 하는 거야. 진짜 스위치로 연결해서 만들었겠죠 최초에. 그래서 뭐 릴레이 스위치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 오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진공관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줬던 거야. 진공관은 본래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소위 말해서 앰프라고 하는 거 다시 해서 좋은 오디오들에 요즘도 마니아들은 이 진공관을 막 옛날 40년대 만들어진 진공관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가 오디오 앰프나 스피커를 만들고 이런 거 해요. 무슨 작용 때문에냐면 이 앰프라고 하는 게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죠. 증폭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증폭 작용을 하는 게 주인데 얘가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안 흐르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든. 그럼 뭐야? 흐르게 하고 1, 안 흐르게 하고 0 이거잖아. 그러니까 증폭 작용하는 것은 무슨 기능이냐면 아날로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전류를 흐르게 하고 안 흐르게 하고 하는 거 디지털 기능이잖아. 진공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는 바로 진공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진공관이요 커요. 큰 거는요 우리 주먹 두 개보다 더 큽니다. 물론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거를 정말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진공관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주먹 두 개를 이렇게 맞다 대 보세요. 그렇게 커요.
뭐 야구공 두 개만 하려나? 그러니까 중심부만. 그러니까 위아래 있는 부분 빼고 그렇게 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은 것의 사진에 나와 있는 증공관은 여러분들 엄지 손가락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보세요. 엄지 손가락만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현대로 오면서 증공관 크게 점점 작아지면서. 근데 이 진공관을 대체하는 이게 물건이 등장을 하죠. 나중에 이것도 이제 기회가 될 때 혹시 정리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약자 찾아두세요. 트랜지스터. TR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통상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 그리고 발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렸어. 자, 이렇게 생긴 게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겼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한 면은 평평하고 나머지는 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옹기둥 한 면을 쫙 자른 이런 모양의 진공관인데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진공관을 대체하는 물건이 돼요. 이게 얼마나냐면 얼마나다고 하면 될까? 한 5mm 이 정도 사이즈 될라나요? 대충. 네, 트랜지스터가 뭐 한 가지 모양은 아니니까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교수님이 여러분들 주먹 두 개만한 크기였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 그거에서 5mm 되는 사이즈로 잘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데 똑같이 전류를 흐르게 하고 끊는 역할을 해. 어떤 기능이야? 스위치 기능을 하는데 그렇게 작아졌다고. 그러면 만약에 진공관을 만 개쯤 사용했다. 그런 컴퓨터가 있었다. 근데 그 진공관을 전부 트랜지스터로 바꿨어요.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지스터를 어, 아주 작은 뭐 쉽게 하면 이 판을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새끼 손톱에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새끼 손톱 절반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자. 그 절반만한 사이즈에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올리는 거야. 트랜지스터도 올리고 뭐랄까 뭐 저항도 올리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킬비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트랜지스터랑 저항 같은 걸 딱 올려 갖고 한때 집합을 했어. 이거를 IC라고 부르죠. Integrated Circuit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이거 조심하세요. 직접이 아니라 집적입니다.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틀려. 이거 쓰라 그러면 시험지에 이거 뭐야 한글로 써봐 그러면 직접 회로 아니야. 직접 회로 집적이야. Integrated Circuit 마찬가지 트랜지스터 약자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Integrated Circuit도 찾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 쉽게 얘기할게요.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 새끼 손톱 절반만한 사이즈에 이제 수십 개를 올리기 시작하고요. 수백 개를 올리기 시작하고요. 수천 개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많이 올려요. 그래서 같은 단위 사이즈의 더 작은 트랜지스터들을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LSI, 뭐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 다음에 VLSI, Very Large 이렇게 가는 거예요. ULSI 뭐 이렇게 이제 쭉 가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점점점 수천 개, 수만 개 올려가는 요 사이즈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제 요 IC의 집적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C가 요 새끼 손톱 절망을 이 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네, CPU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교수님 말하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라고 얘기할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회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과정들을 점점 배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래. 이번 주에 한 영상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회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컴퓨터 탄생할 때는 정말 그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발전을 컴퓨터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그렇게 이제 가게 됐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의 등장이며 인티그리티 서킷의 등장이죠. 얘네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핵심은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도체가 무엇이야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반도체 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다 어떤 거 기억이 안 날라나? 이 말이 말지. 한자는 다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이 한자 문화권이라서 그래도 한글화 시킬 수 있는 거 한글화 시켰으면 좋겠어, 그죠? 너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 마우스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다람쥐라고 불렀어. 다람쥐라고 부르지.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이상하지? 마우스 뭐라고 불러요? 마우스라고 부르잖아. 여러분들 그 컴퓨터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교수님 지금 손으로 만장만장하니까 마우스. 마우스 미국말로 보면 뭐야? 쥐잖아. 우리말로 하면 쥐. 잘 바꿔봤자 생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쥐를 뭐라고 생각하지? 또 이야기 센다. 그렇지? 자, 쥐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려잡아야 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었다.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 볼까? 연탄 집게. 그지? 또는 이제 그 부직갱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불 때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 이렇게 불 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불 밀어넣는 거 있잖아요. 부직갱이. 요런 거 또는 뭐 그 대나무 빗자루 이런 걸로 때려잡아야 될 것이 쥐였죠. 때려잡아야 되는 동물 쥐. 근데 마우스가 쥐잖아. 근데 쥐를 손에 가지고 이렇게 논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어 컴퓨터 용어를 한국어하자 그러면서 그 마우스를 우리는 다람쥐 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쥐인데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는 다람쥐 뭐 줄무늬 있는 그 다람쥐 예쁘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게 잘 쓰였어요? 결국 안 쓰이잖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 그렇지. 그쵸? 미국 사람들 근데 교수님 왜이 쥐라고 붙였을까요? 책상에서 꼬리 달려가지고 맨 처음 유선으로 꼬리 달려가지고 쥐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쥐를 우리하고 정서가 달라. 쥐를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동물로 생각을 해. 그쵸?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 대표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잖아. 뭐 어마어마하지, 그지? 미키 마우스. 뭐 그다음 마이티 마우스, 뭐 이런 마우스 시리즈를 많잖아. 이것 때문에 대박난 사람이 누구야? 그죠? 월트 디즈니. 그냥 디즈니랜드. 디즈니사. 세계적인 막 큰 영화사들 다 먹어버렸잖아. 지금 뭐 오늘 어제 뭐 떠들어간 거 보니까 뮬란이라는 영화 지금 이거 써도 되나? 아니 그렇다고 뮬란이라는 영화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영화화 시켰는데 이거 디즈니 사이트 찍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시끌시끌하죠. 논란이 많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어찌됐건 자 쥐로 성공한 사람 월트 디즈니 그지?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가요 이렇게 그 디자이너였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상실이 맞나?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마 맞을 거예요. 뭐 의상실 보조 같은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패턴 떠서 이렇게 작업하고 그랬었나 봐. 근데 지지리도 못 먹고 가난했던 시절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걱정을 했대. 다음 날 먹을 게 아침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엎드려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 영화 보면 이거 뭐지? 미키 마우스 몰고 뭐지 그 고양이 한 마리 나오고 통과제리 그래 통과제리도 그 쥐 나오잖아요 그죠 그 통과제리 보면 어때요 그 통과제리에서 보면 그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멍 이렇게 그러면 막 통이 쫓아가면 이렇게 통이 제리가 쏙 들어가고 막 약 올리고 하잖아 이런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어둠 속에서 창밖으로 불빛이 약한 불빛이 들어오는 뭐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뭐 불빛도 좋고 달빛도 좋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올티드니가 내일 아침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일 아침 먹을 빵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요 안에서 뭐 제리였을까 제리가 이렇게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이렇게 그게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린 게 바로 미키마우스예요 그게 대박 난 거지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잘 살펴야 돼 자, 뭔 얘기가 더 이렇게 했지? 오케이. 그래서 한자 문학관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용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적응할 건 적응하고 이런 얘기 교수님 몇 번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억지로 다람쥐라는 용어를 써서 만드는 이런 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좀 한국어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졌어. 옛날에 전자계산기라고 불렀잖아. 근데 지금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지 누가 전자계산기라고 불러요. 흔적은 남아 있잖아. 그 정도로 합시다. 일단 자 봅시다. 도체는 뭐지? 전기가 흐르는 그런 물건이지. 물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뭐 주로 쇠로 된 것들 전기가 흐르는 것들이고 부도체 하면 어떤 것들 뭐 유리, 나무, 뭐 종이 이런 것들 뭐 전기 안 흐르잖아요. 그걸 부도체라고 해요. 그럼 반도체는 뭐야? 어쩔 때는 전기 흐르고 어쩔 때는 흐르지 않는 거야. 마침 교수님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화학이 뭐 쉬운 과목은 아니었는데 그때 원소 주기율표 그때 당시 원소 주기율표가 뭐 128개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었나 그런데 127개인지 8개인지 하여간 그 핵심적인 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학 와서 전공을 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그게 좀 보탬이 되더라고. 화학 다른 거 배우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이 돼요. 이게 반도체가 사족 원소야. 사족 원소인데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 가르쳐줬어. 사탄규, 개주, 납,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어. 납은 잘 모르겠어. 잠깐 그런다 치고 우리가 핵심으로 여기 뭐냐면 이제 핵심으로 보게 되는 게 탄소, 그다음에 규소, 게르마늄, 그다음에 뭐 주석 뭐 이렇게 간대요. 근데 이제 우리 IT 반도체에서 이제 핵심을 보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규소라고 부르는 게 Si 실리콘이죠. 게르마늄 주위인가 그럴 거예요. 자, 모르겠어요. 좀 틀릴지도 모르겠어. 뭐,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 실리콘이란 요 SI가 바로 실리콘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수술할 때뭐 이게 보형물, 그러니까 인체하고 부작용이 없는 보형물로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실리콘이고 여러분들 유리창 같은데 옆에 붙이는 뭐 실리카라 그래서 하는 걔도 실리콘에서 나온 거라고 하고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게르마늄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 엄마들이 뭐 게르마늄 냄비, 게르마늄 그릇 하면서 건강에 좋다, 뭐 건강에 좋은 뭐 이래서 뭐 게르마늄 뭐 이렇게 찜질방 가면 게르마늄 방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사족 원소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어요. 교수님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끌어내갖고 대학교 때 왔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게르마늄으로 컴퓨터 만드는 사람들 소리를 별로 못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게 좀 셀 것 같으니까. 교수님은 여기 너무 궁금해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건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들었던 게 아니고 교수님이 반도체라고 하는 걸로 컴퓨터를 만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뭐 반도체 전공을 하거나 또 뭐 전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족 원소예요. 근데 어찌 됐건 이 실리콘을 많이 쓰네. 근데 재밌는 건 신체 보형물, 신체 수술에 어떤 보조물로 쓴다 그러면 걔네들 말랑말랑한 특징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 보형물로 뭐 어떤 볼에다가 이 실리콘을 넣는데 볼에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말랑말랑 해야겠지. 근데 웃긴 건요. 이 실리콘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가지고 있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돌덩어리, 돌덩어리. 근데 이제 이 돌덩어리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이곳에 이 사족 원소에 옆에가 몇 족 원소겠어? 3족 원소. 그래서 근데 족이 뭐예요? 발족자 맞아. 그 뭔지는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 3족 원소나 5족 원소를 흘려 넣어요.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트랜지스터는 뭐라 그랬죠? 스위치 한 개. 트랜지스터 한 개는 스위치 한 개. 꼭 기억하세요.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한 개.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를 많이 올리면 그게 IC. 이렇게 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돼요. 요 트랜지스터 만드는 것도 이제 얘기 안 하고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실리콘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라는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도 일본하고도 되게 관련 있는데 이 얘기를 영상에 띄울 거라서 좀 말하면 그러겠다. 일본 애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교수님 영상 뭐 그렇게 뭐 재밌는 영상도 아니어서 이거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슈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모래예요, 모래. 특히 우리나라 모래 이게 풍부했어. 이 정도만 해둘게. 모래를 두고요. 막 부를 때, 엄청 때, 엄청. 그러면 요 그릇에 이제 진짜 돌멩이들이 막 가로앉고 뭔가 녹아서 막 뜨는 게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적당한 사이즈의 쉽게 얘기야 개념적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둥을 대고 얘를 쫙 위로 끌어올려. 그러면 있잖아, 얘가 쭉 따라 올라가는 거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추석 다가오는데 그 그릇에 그떡 먹을 때 말이야. 추석 때 송편을 찍어 먹지는 않죠. 맞네. 추석 다가오면 좀 애매하긴 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뭐 우리 이런 거 설 때 먹는 이렇게 가래떡, 그 가래떡 나중에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또는 그 흰 떡 있잖아요, 긴 넓은 떡 이런 거 먹을 때 우리 그 조청이라고 하는 거 찍어 먹잖아요. 또는 그리고 물엿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종류. 여기에다가 떡 같은 거 찍어 먹으면 어떻게 되게 쭉 따라오잖아, 이렇게 꿀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교수님 어렸을 때 이게 추억이 딱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해 줄 텐데 좌우장 그렇죠. 쭉 당겨 올라오면 이제 이게 쭉 적당하게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올라오지. 영상에는 이제 쫙 당겨오는 이렇게 있을 거야. 위에서부터 당겨서 회전을 시키면서 확 당겨온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기둥이 만들어져. 실리콘 기둥이 이렇게. 이거 무게가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딱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곳이라고 얘기해. 인고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요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인고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고트를 갖다 가져다가 이제 요거를 설날 가래떡 썰듯이 잘라요. 물론 굉장히 얇겠지. 인고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실리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실리콘 기둥. 요거는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매칭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면 요 잘라낸 판이 이런 원판이 되는 거지. 적당한 지름을 갖는. 그리고 실제 물건에서는 한 면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려 있어 직선으로.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때 구분을 못 하잖아. 이렇게 살짝 잘라 놓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는데 이 판을 부르는 말이 있어. 이 용어는 뉴스 시간에도 심심치 않게 나왔고, 근래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반도체 공정에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상에서 우리한테 이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근데 많은 원료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나왔어. 근데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거야. 근데 요걸 만들고요. 한쪽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한쪽에서는 우리처럼 논리회로 뭐 컴퓨터를 설계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컴퓨터를 설계를 해. 물론 요즘에는 뭐로 설계할까? 컴퓨터에 컴퓨터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 그리고 나서 도면을 뜨게 되면은요. 도면을 이건 좀 작게 그랬지만 굉장히 큰 도면이 돼. 이런 도면은 영상 속에서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된 색깔이 다양한 도면을 만들게 돼. 이 도면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 그 마이크로 필름을 다시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 그래서 적당히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마이크로 필름을 찍습니다. 이제 설계 과정 쪽에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IT 쪽에서도요. 이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 후배 중에도 이거 전공한 사람이 있어. 같은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심지어는요. 이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요. 언어도 있어. 언어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어. 프로그램 랭귀지로 해서 이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물건 요 부르는 말은 오늘 좀 이따 얘기할게. 여기에다가 막을 씌워. 그래 놓고 나서 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가져다가 이제 막 씌워져 있어. 마이크로 필름을 이렇게 딱 놓고요. 적당히 맞게끔 여기에다가 투사를 시켜.
이렇게 이거 돼 있는 거 보면 이 투사된 형태 이제 투사를 막 시켜서 착착착착 찍어. 그 다음에 얘를 애칭액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 그러면 이 투사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감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이제 애칭액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식각이라 그래. 식각 깎아낸다 그래. 요걸 요 판을 옆에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판인데 옆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거 쪼인 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이만큼만 페이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많이 페이고요. 어떤 부분은 이만큼 페이요. 여기는 없는 거지. 어떤 부분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페이고 더 깊이 페이고 이렇게 페이고 이게 지금 몇 조 원소판이라고? 이게 반도체야. 4조 원소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빈 곳에 필요에 따라서 3족이나 5족 원소들을 흘려 넣어서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잘라내. 이 사각형 하나를 똑 잘라내. 이 똑 잘라낸 애를 이렇게 패킹에 집어넣어. 이 넣은 패킹에 이렇게 지네발 같이 달린 거 봤지? 이렇게 달린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쫙 연결을 하는 거야. 자, 요거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반도체. 실제로 이게 반도체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부르는 물건이 돼.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뉴스 시간에 많이 본 건 바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어. 뉴스 시간에 보면 교수님 말하는 거, 맞아. 반짝반짝한 동그란 판 큰 걸 들고 막 이렇게 하얀 모자 쓰고 뭐 손에 장갑 낀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뉴스 시간 같은데 뉴스 끝나거나 시작할 때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볼 수 있어. 특히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어져. 이 잘라진 요것들, 이 제품들을 회로 기판에 꽂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걔네들을 결선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거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공유기가 되는 거고 뭐 공기정화기가 되는 거고 건조기가 되는 거고 세탁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웨이퍼 아니 인고트라고 하는 것부터 잘라낸 이 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이 판을 뭐라고 불러요? 네, 교수님 여기서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듣게 돼. 웨이퍼를 확보하지 못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LED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웨이퍼를 확보를 못해서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LED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형성해 놓은 가지고 와서 잘라 가지고 이제 요것만 만들면 되는데 그 제품을 못 시키는 그 웨이퍼가 도착을 안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방금 중요한 단어 얘기했어. 과정은 전체적으로 쭉 이해를 하시고 인고트 또는 인곳 이렇게 발음도 해. 그러면 그게 실리콘 기둥 말하는 거야. 그것은 모래로부터 추출돼. 그걸 잘라낸 게 얇게 잘라놓은 게 웨이퍼야. 이렇게 실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뭐 교수님 실물 보여주려면 막 촬영을 해야 돼서 일단은 기회 다음에 한번 밀어놓고요. 자, 그래서 그걸 웨이퍼라고 불러. 자, 그러면 교수님 웨하스하고는 무슨 관계? 웨하스. 웨하스는 왜 하랬지? 자, 웨하스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 웨하스 이렇게 쓰면 돼? 아니지. 이런 단어 없어. 영어 사전에 찾아봐 이런 거 없어. 근데 웨하스는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웨하스 봉지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웨하스들을 많이 사셨으면 외국 것도 샀을 건데요. 롯데나 혜태, 제과의 웨하스 봉지를 들고 있을 겁니다. 자, 롯데 봉투에 혹시 영어로 쓰여진 거 있나요? 혜태 봉투에 영어로 쓰여진 거 있나요? 둘 중에 하나는 쓰여져 있죠. 한 곳에는 아마 안 쓰여져 있는 거 있습니다.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하도 수십 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와서 웨하스 한글로만 써져 있는 봉투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요. 교수님 저 뭐 로커인가? 뭐 이게 외국 거는 당연히 영어로 써졌는데요. 걔는 웨하스란 말 없는데 이런 단어 없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보세요. 예, 이렇게 써졌죠. 그렇죠?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 이름 뭐예요? 웨하스가 아니라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정확하게 웨이퍼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앞에 영상에서 교수님 얘기한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뜻이지? 웨하스 어떤 과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 가로 세로로 선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교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막 쳤으니까 그렇지? 자 중요한 건 뭘까? 오케이 맞아요. 얇은 판, 얇게 되어 있는 이 판들이 겹겹이 쌓여서 눌러놓은 거죠. 이걸 웨하스라는 과자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얇은 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웨이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근대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일본 애들로부터 당연히 뭐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예, 과자 기계들도 다 들어옵니다. 이거 제과라고 할게요. 제과 기기 장비들도 일본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커다란 눈깔 사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탕 만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전수를 받게 되고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 뭐 사탕 만드는 법이 있긴 있었겠지. 근데 그런 새로운 과자들 만들어낸 것들 일본으로부터 가져오죠. 뭐 롯데 뭐 최근에 와서 뭐 일본 기업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터지곤 했는데 뭐 그런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롯데가 최근 와서는 뭘 하면 이게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데 롯데가 몇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는요 뭐를 안 해요? 생산하는 게 없어요. 다 자세히 보시면 먹고 노는 겁니다. 다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제과 다 불러보세요. 롯데 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최근 와서 이제 뭐 삼성화학을 인수해서 뭐 이런 제조 공장들을 인수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본래 롯데는 그렇죠. 엔젤리너스 롯데 거잖아요. 세븐일레븐 롯데 거고요. 그렇죠? 어. 롯데가 옷 만든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만들고 있는 게 있는지. 어찌됐건 그랬어요. 지금은 그 오명을 벗으려고 하고 있는데 뿌리는 뭐예요? 그런 요런 뿌리를 갖고 있어요. 교수님 얘기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자, 교수님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그래서 웨하스 웨이퍼가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 일본 애들이 알려준 것대로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일본 애들이 영어 발음 약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 일본 사람들도. 근데 우리보다 더 영어 못하는 게 일본이고 일본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 사실은 뭐 알고 계실까 모르는 소리예요? 교수님 나중에 수업 한번 별도로 해줄게. 궁금한 사람들 연락하세요. 일본 애들이 발음을 정말 못해. 웨이퍼를 발음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말로 된 이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웨하스라고 부르면서 그 과자를 먹고 있고 아빠 엄마도 아이에게 웨하스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온 거죠.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아마 웨하스는 이렇게 쓸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요. 참 이게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죠. 역사적 아픔. 근데요. 이런 역사적 아픔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뜻의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웨이퍼라는 용어가 웨하스 다 너무 기도완차게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숙제를 내줬던 거고요. 여러분들 또한 웨이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라고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하게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역사적 아픔 속에서 이런 용어가 우리 전공 용어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공 용어뿐만 아니죠. 다른 곳에도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심지어는 어저께 개그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그맨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일본 용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IT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용어가 종종 튀어나옵니다. 아니 많이 튀어나옵니다. 많이. 최근 와서는 어떤 분들은 뭐 왜 우리가 뭐 일본 책을 가져다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 걸 저 뭐 엊그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데 우리 선배님들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픔을 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영상 길어져도 잠깐 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 우리나라 근대화되면서 가장 유명했던 학과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 네, 전쟁 직후에 탄광학과 있어요. 탄광학과. 지금 상상도 못하죠. 탄광학과 교수님 의대 아니에요? 그거는 최근 일이고 탄광학과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힘이 있었을까요? 중화학공 일으키면서 화학과였죠. 화학과, 물리과 뭐 이런 거. 화학이라고 썼다. 화학인, 케미컬 이런 거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엘리트들이 다 여기 모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재밌게도요, 화학 전공자들을 엘리트들을 뽑아다가 전산 공부를 시킵니다. 전산 공부를 시켜서 이제 전산을 이해하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당연히 어느 기술 어디로부터 기술을 받았을까? 일본이죠. 또 뭐에 이 사람들은 잘 하세요? 일본말을 잘 하십니다. 뭐보다요? 영어보다요. 일본어로 된 책을 가져다가 풀죠. 특히 일본은 우리하고 같이 한자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 잘하고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그 말을 풀어다가 쓰다 보니까 영어의 본 의미가 아닌 일본식의 개념으로 적혀진 책들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대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책들이 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컴퓨터 책인데 그 책의 표지에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과목명이 한자. 심지어는 책 내용은 한자, 한글, 영어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교수님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역사적 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한자로 쓰여지고 영어로 쓰여지고 한자로 쓰여지는데 영어로 봤었어야 되는 거죠. 영어로 해서 한글로 바로 봤었어야 되는데 일본말을 한자화 시키고 그것이 한글로 된 것을 우리는 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면 일본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원어가 훼손된 왜곡된 그런 의미의 개념들을 봤었던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로 지금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부할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오늘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스위치들의 연결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스위치를 실제로는 뭘로 만드느냐? 우리 꼬마 정부 갖고 노는 스위치로 하는 거냐? 아니다. 진공관으로 처음에 했었고 그걸 트랜지스터로 대체했다. 그래서 비트는 결국 물리적으로는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트랜지스터를 아주 작은 판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걸 IC라고 부르는 거고 그 IC를 만들 때 IC의 핵심 판인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동그란 판을 웨이퍼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 그 웨이퍼라고 부르는 단어를 알아두고 그 웨이퍼를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칩을 만드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하는 거는 반도체 전공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린 관심은 컴퓨터 IT 전공에서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하드웨어 설계에 관심이 있어요. AI CPU를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설계하는 쪽 앞단에서 교수님 어떻게 얘기했어?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기 요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요. 관심 있으면 AI CPU 나 한번 꼭 만들어 볼 거예요. 그쪽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 알아두자. 역사적 아픔 속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힘들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이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좀 이상한 단어 나오면 이런 흐름 속에 나온 단어 아닐까라고 찍으면 거의 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럼 교수님 이거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